안녕하세요. 챕터 개요 및 데이터 수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챕터 2 빅데이터 분석 실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서 간단한 수준의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챕터 3 A to G 빅데이터 분석 실습에서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때는 챕터 2보다 더 심화된 내용까지 배워볼 거예요. 파이썬 코딩에 익숙하지 않거나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 없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어떤 작업들을 배우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분석 모형 구축, 분석 모형 평가 이렇게 4단계는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부터 계속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실 때도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단원에서는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실제로는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단원에서는 불러온 데이터를 간단히 확인해 보고요. 결측치와 이상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로그 변환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바꿔줄 수 있는 변수 변환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 스케일링 작업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속하지만 데이터 분할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에 속함에도 분석 모형 구축 단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분석 모형 구축과 평가는 하나로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3단원 회귀 모델링에서 회귀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거고요. 실습 시에는 선형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 4단원 분류 모델링에서는 분류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할 때는 로지스틱 회귀, SVM,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실습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챕터 2와 챕터 3가 서로 최대한 안 겹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 어떤 명확한 합격 기준을 알려주진 않지만 지금까지 후기들에 따르면은 시험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모델 성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모델,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드는데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코드 작성을 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에 1차적인 학습 목표를 두시면은 충분히 시험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챕터 2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책에 적혀있는 GitHub 저장소에서 데이터셋과 예시 코드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로 챕터 2 전체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머신러닝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셋을 약간 수정해서 만든 데이터고요. 보스턴 교외 지역의 주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변수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변수를 살펴보시면 인당 범죄율, 거주지 비율, 업종 지역 비율 등등 변수들이 있고요. 다음 재산세 비율이라던가 학생 교사 비율, 저소득층 비율 등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MEDV, 이제 미디안 밸류겠죠? 이 지역의 자가주택의 중앙값,
y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회귀 모델링에서 사용할 종속 변수, 즉 y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is high value라는 것이 위에 있는 med value 변수를 이용해서 med value 값이 25 이상이면 1 아니면 0으로 만들어낸 파생 변수예요. 주택의 고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요. 이거는 분류 모델링에서 종속 변수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특징적인 거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거리, 비율, 지수 등등등 해서 다 수치형 변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실습 환경 구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예시 코드는 여기 되어 있는 이 GitHub 저장소에 올려놓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하시는 방법은 구글 콜랩, 이제 크롬 환경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 git 저장소를 클론하여서 클론 명령어를 써서 환경을 동기화시키면은 쉽게 데이터셋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실습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이제 구글 콜랩을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다. 또는 이제 뭐 로컬에 있는 파이참 같은 다른 환경으로 실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GitHub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로컬 환경에서 실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환경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습 시에는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이제 콜랩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 시험 환경은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격검정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공지사항에 응시환경 체험이라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반드시 응시환경은 어떤지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R하고 파이썬을 제공해주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썬으로 실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패키지는 추가 설치할 수 없고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인별 실행, 그래프 기능, 단축키, 자동 완성 기능 등이 미제공됩니다. 즉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시각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축키, 자동 완성 같은 경우도 어떤 패키지에 속해 있는 함수를 빠르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데, 아니 뭐 기존에 만들었던 변수를 불러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요한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와 함수들은 좀 머리에 외워두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help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또 패러미터라던가 설명들은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외워 가셔야지 어떤 큰 고민 없이 문제를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때 또 학습을 하실 때도 이 아래의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판다스나 넘파이, 사이파이, 사이클럽 같이 주요한 패키지들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제공 패키지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주요한 패키지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출력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변수를 실행하기만 하면 또 변수를 프린트로 싸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 프레임도 굉장히 이쁘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물 출력은 항상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프린트 함수 쓰는 버릇 좀
들이셔야 되고요. 저도 실습할 때 최대한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결과물 출력하는 거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시각화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챕터 2 실습을 처음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시각화 방법도 몇 개 소개해드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분석의 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더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약간 곁들여서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챕터 3에서 시험 문제와 같은 형식의 문제를 풀어볼 때는 시각화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 시험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만 사용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습하실 때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게 편하지만 시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린트문, 집계를 통해서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Hub 저장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GitHub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데이터셋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절트 값들, 그 다음에 예시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들을 로컬 환경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zip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전체 폴더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글 콜랩 환경에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은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더보기에 구글 콜라보레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앱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연결할 앱 더보기 들어오셔서 앱 검색에 구글 콜랩 검색하시면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됨으로 뜨는데 여기 들어가서 설치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 뜨실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노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도 데이터 수집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GitHub 환경하고 동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파일 이 폴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샘플 데이터라는 것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느낌표 git 클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GitHub 주소를 작은 따옴표에 씌워서 넣으시고 실행 누르시면은 이렇게 클로닝이라고 뜹니다. 쭉 작업이 생기고 그다음에 새로 고침 누르시면 이렇게 예문사 빅데이터라고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폴더들이 그대로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이 데이터들에 접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콜랩을 처음 활용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도구에 단축키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코드 추가,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